가장 강력한 방패를 가졌다고 믿었던 이들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 마주한 것은 텅 빈 하늘이었습니다. 최근 서필리핀해의 거친 파도 위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우방으로서 안보를 보장받는 듯 보였지만 작금의 국제 정세는 그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대만 해협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미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작은 우방국까지 세심히 챙길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강대국이 마주한 역설이며 필리핀에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의 공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 전 주력 전투기를 퇴역시킨 후 사실상 영공 주권을 포기해야 했던 필리핀은 이제 절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하늘을 진심으로 함께 지켜줄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이제 워싱턴이 아닌 2,500km 떨어진 서울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치명적인 황금조합이 어떻게 아시아 하늘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에게 한국산 FA-50은 단순한 비행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마라위 전투에서 정밀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입증하며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전장의 위협은 나날이 거대해지고 있으며 경전투기 체급만으로는 주변국이 보유한 대형 전투기들의 위압적인 공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필리핀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제시한 해결책은 단순히 개별 기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바로 FA-50과 KF-21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묶는 이른바 황금조합 패키지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조종사 교육의 연속성과 기체 간의 데이터 공유에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미 수년 동안 FA-50을 운용하며 한국산 항공기의 조종 특성과 정비 체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철학이 일관되게 반영되었기에 FA-50을 몰던 조종사가 KF-21의 칵핏에 앉았을 때 느끼는 이질감은 서방의 다른 기종으로 전환할 때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실제 전장에서 조종사 양성 시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국가 예산이 한정된 필리핀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더 놀라운 지점은 보이지 않는 통신망인 데이터링크의 융합입니다. 고고도에서 강력한 A사 레이더를 가동하는 KF-21은 전장의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며 수집된 표적 정보를 저고도에서 대기 중인 FA-50 편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레이더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전투기들이 KF-21의 눈을 빌려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전투기의 성능 합을 넘어선 전술적 승수 효과를 창출합니다. 또한 부품의 호환성과 군수 지원 체계의 통합은 운영 유지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공급원으로부터 경전투기와 미디엄급 전투기를 동시에 조달함으로써 필리핀은 복잡한 공급망을 단순화하고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이 스스로 영공을 지킬 수 있는 근육과 신경계를 동시에 이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유기적 결합이야말로 필리핀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국산 무기 체계의 통합 운용이 가져올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술적 호환성을 넘어 한 국가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이 치명적인 조합은 이제 필리핀의 하늘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강력한 조합이 실제 전장에서 중국의 강력한 플랫폼들을 상대로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될지 구체적인 교전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중국해의 긴장이 흐르는 스카버러 암초 상공으로 중국의 제-26 편대가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긴박한 순간을 말입니다. 과거의 필리핀 공군이라면 무력하게 지켜보거나 해경선을 통한 수동적인 대응에 그쳤겠지만 KF-21 보라매가 도입된 미래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클락 공군기지에서 긴급 출격한 보라매는 마하 1.8의 속도로 단 6분 만에 분쟁 해역에 진입하여 영공의 심판자로 등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KF-21이 보유한 4.75세대라는 독보적인 전술적 위치입니다. 비록 완전한 내장형 무장창을 갖춘 5세대의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보라매의 기체 형상은 설계 단계부터 저피탐 설계를 적용하여 J-21이나 J-16 같은 중국의 거대한 4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현저히 작습니다. 반면 보라매의 머리에 해당하는 한국형 A사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기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포착하고 추적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적의 레이더에는 보라매가 희미한 점으로 나타나거나 아예 잡히지 않는 동안 보라매는 이미 적의 위치와 고도 속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결합되는 무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는 미터르 미사일은 보라매의 긴 시야와 결합하여 적기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구역을 형성합니다. 중국의 조종사는 자신의 레이더에 아무런 위협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미사일 접근 경보음을 듣게 될 것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사냥당한다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보라매의 뛰어난 센서 융합 능력은 주변의 FAO-0이나 지상의 레이더 기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여 조종사에게 최적의 공격 시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대 기체의 싸움이 아니라 지능화된 시스템 대 시스템의 대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대형 플랫폼들도 보라매의 정교한 메타격 앞에서는 그저 커다란 표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은 이제 열세한 전력으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 속에서 자신 있게 영공 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우위는 단순히 적기를 격추하는 것을 넘어 적이 감히 침범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보라매의 이러한 하이테크 전술 능력이 실제 동남아시아 해상 분쟁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적 카타르시스를 넘어 한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 강력한 날개는 이제 필리핀 공군을 아시아의 강력한 맹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압도적인 성능 외에 필리핀이 수많은 서방의 경쟁 기종들을 물리치고 왜 반드시 한국의 보라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 담긴 경제적 논리와 진심 어린 파트너십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방의 화려한 전투기들이 즐비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필리핀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손을 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체의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안보와 동반 성장을 제안한 한국만의 진심 어린 파트너십에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강대국들은 무기를 판매한 후 운영 유지나 부품 공급에 있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높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정비에 수개월씩
시간을 소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필리핀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필리핀 현지의 항공기 정비와 수리 그리고 개조를 아우르는 MRO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것은 필리핀에게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자국 항공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진과 함께 보라매를 정비하며 첨단 항공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이는 곧 필리핀 내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과 방산 생태계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필리핀을 동남아시아의 전진 기지로 삼아 주변국에 수출된 FA50과 KF-21의 후속 군수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윈윈 전략입니다. 특히 예산이 한정적인 필리핀에게 한국 무기 체계가 가진 높은 가동률은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거 FA50 도입 당시 한국은 85% 이상의 가동률을 보장하며 필리핀 공군이 언제 어디서든 즉각 출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축적은 KF-21 도입 결정에 있어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필리핀이 스스로 영공을 지킬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다가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계한 유연한 재원 조달 방식은 필리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대규모 사업을 현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쟁 기종인 미국의 F-16V나 유럽의 그리펜이 제안하지 못한 현지 맞춤형 산업 협력 모델은 필리핀 국방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술 전수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냉혹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함께 아시아의 하늘을 평화롭게 지켜나가자는 상생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을 통제하고 종속시키는 대신 파트너의 자립을 돕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방산 수출 모델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국 항공 산업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안보의 자생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접근법이야말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가진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요? 이제 필리핀은 더 이상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보라매의 날개를 정비하고 출격시키는 유능한 안보 주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미래와 강력한 파트너십 앞에도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지 그 긴박한 외교적 수싸움을 다음 장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보라마의 프로젝트가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수싸움과 거대한 외교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가장 큰 현실은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이 미국 지휘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필리핀으로의 최종 수출 승인권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펜타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강대국들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우방국의 무기 수출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종의 판매를 강요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필리핀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자국산 F-16V 대신 한국의 보라매가 들어가는 상황이 전적으로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솔로몬적인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KF-21의 필리핀 진출이 결코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태 전략의 완성을 돕는 핵심 퍼즐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인 전력 과부하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안보 공백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필리핀은 중국의 해양 팽창을 저지하는 강력한 대리인이자 든든한 보조 전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라마에는 미국산 무장 체계와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 미 공군과의 연합 작전에서 즉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결국 보라매의 필리핀 수출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한미 동맹의 신뢰를 시험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경쟁자가 아닌 생산 효율성을 분담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며 펜타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세련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더라도 핵심 원천 기술인 엔진을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방 주권은 언제든 타국의 결정에 휘둘릴 수 있다는 냉검한 진실입니다. 필리핀과의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이 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독자적인 제트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들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기술의 그물망 속에서 실리를 챙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또한 이러한 복잡한 구도를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방 측 무기 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아시아 내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내렸습니다. 펜타곤의 시선이 서울과 마닐라를 향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담대한 행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강대국의 견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보라매의 날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외교적 폭풍과 기술적 난관을 뚫고 마침내 필리핀의 푸른 바다 위를 날아오를 보라매가 가져올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 강철의 날개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음 결론부에서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던 강철의 날개가 필리핀의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웅장한 엔진 소리를 내뿜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기계가 날아오르는 것 이상의 숭고한 가치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방산 수출의 성과를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수천 명의 땀방울이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향한 100년의 염원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과거 우리는 제대로 된 훈련기 하나 없어 타국에 머리를 숙여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누군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평화를 선물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필리핀의 어린아이들이 하늘을 보며 더 이상 중국의 위협 비행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보라매의 든든한 날개 아래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는 날 대한민국의 국방 자부심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수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힘은 타국을 압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자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뒤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앞길을 환히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정치는 국익을 따지지만 그 기술을 만든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듭니다. 보라매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되었으며 우리의 소중한 우방들과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가슴 벅찬 자부심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대한민국 보라매가 전 세계 더 많은 하늘을 평화롭게 수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필리핀으로 향할 우리 보라매의 앞날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데이터는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가슴 뛰는 국방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